네, 하자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진행 사항을 공유하고자 영상을 녹화합니다. 지난 추석 연휴 때 저희 영상을 보고 저희를 시공한 업체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추석 연휴 이후에 방문해서 우선 상황을 살펴보겠다라고 했고, 그래서 이제 그 날짜가 바로 오늘이었고요. 오늘 비가 온다라고 해가지고 비가 오는 시기에 맞춰가지고 와서 새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선 정리를 하자면 어제 비가 좀 많이 왔고 오늘 오전에는 비가 좀 덜 온 상태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비가 새는 곳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선적으로는 첫 번째 비가 새는 부분, 지금 각 랩피니언에 연결된 부분, 방풍 비닐이라든가요, 어쨌든 그 비닐하고 비닐이 연결되는 부분의 패드에서 새는 부분을 확인을 했고, 마찬가지로 중간중간 새는 부분에 대해서도 비가 새는 곳을 확인을 했습니다. 새는 원인을 우선 파악을 한다라고 봤을 때는 당연히 패드에서 새겠죠. 패드에 구멍이 생겨서 그 부분에서 비가 많이 올 경우 그 부분이 미처 물이 다 흘러내려가지 못하고 그 구멍을 통해서 안으로 들어온다 라는 것까지는 원인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패드를 다시 해체를 하고 패드의 이음 구멍 부분을 다시 메꾼 다음에 다시 이제 보수를 하는 작업을 진행을 한다 라고 얘기를 들었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지금 재배동 랩피니언 관련되어 있는 부분, 천장에서 새는 부분은 그 원인으로 인해서 다 지금 앞쪽에서 떨어졌던 부분이라든지 지금 컨테이너 위쪽에 지금 재배동 관리동 쪽에 위쪽에 있었던 누수라든지 이런 부분도 다 그 원인으로 파악돼서 보수를 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지금 재배동하고 그때 말씀드렸듯이 재배동하고 상하차장하고 연결되는 부분의 이음새 역시 패드가 원인일 거라고 생각을 돼 있는데,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아직까지 정확한 누수를 확인이 못했다라고 해서 다시 이번 주 토요일에 지금 비가 올 거라고 예보가 되어 있는데 얼마나 양이 올지 모르겠습니다. 우선 토요일날 와서 다시 살펴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지금 하자였던 부분이 베드 부분인데요. 베드의 천막지로 해서 배수 시설이 물이 고이는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뭐 다 알고 있었던 부분이고, 그래서 지금 와가지고 방법을 찾고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 업체가 제시했던 방법은 지금 상황에서는 저희가 작물이 심겨져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 보니까 이 베드를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다 보니까 한 가지 방법을 제안을 했는데요. 뭐냐면, 저희가 처음에 이 베드에 물이 고이는 부분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한번 해결을 해보려고 했던 방법이 하나가 있는데요. 저희가 했던 방법은 뭐냐면, 요거는 원래는 그 띠지입니다. 지금 패드의 이음새 부분에 같이 연결해서 패드 사초를 고정시킬 때 사용하는 비닐 띠지인데, 요걸 갖고서는 클립으로 이렇게 고정 베드의 천막지를 끌어올리는 그런 부분을 작업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베드의 매일 끝부분과 제일 윗부분에 대해서 줄을 띄어서 레벨을 잡고요. 그래서 그 레벨에 맞춰 가지고 전체적으로 이 패드 비닐을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끌어올리면서 점점점 레벨을 줬던, 그래서 천막지가 이렇게 주름이 가면서 전체적으로 위쪽이 더 높아지도록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계속 물이 고여 있죠. 이 고여 있는 건 뭐냐면,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매일 끝부분과 윗부분이 자연스럽게 일직선으로 되지 않는 한 이렇게 패드 비닐로 올리게 되면 그 부분은 올라가지만 그 외의 부분은 다시 또 이렇게 처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기에 다시 또 물이 고이거든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근데 업체는 이 비닐이 늘어나고 좀 약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거를 같은 재질의 천막지로 해가지고 좀 넓게 보수 이렇게 끌어올리는 방법으로 레벨을 한번 맞춰보자 라는 의견을 줬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거 먼저 시공했었던, 그래서 시공했던 걸 다시 다 끌어버렸었거든요. 근데 그 과정을 설명을 드렸고, 그래서 요거는 다시 방법을 찾아야 된다라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현재로서는 특별한 방법은 없습니다. 요걸 그냥 천막지로 해볼지 아닐지는 모르겠고, 어쨌든 답변을 다시 준다고 했으니까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면, 상토가 없는 상황에서 요 위에 지금 상토를 갖고 있는 천막지랑 물을 배출시키는 천막지를 같이 다 끌어올려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서, 이 부분은 상토가 비워지지 않는 한 작업이 어렵고, 작업 내년 작기가 끝났다라고 해서 이 배수를 요 천막지를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어렵습니다.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사실상 이런 방식의 천막지를 통한 배수 방식이 아니라 이 천막지를 뜯어버리고 새로운 배수 방법을 다시 시공을 하는 방법도 있겠죠. 방법을 찾아보겠다라고 했으니까 그건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컸던 문제가 이 배수에 대한 부분이었고요. 그 다음에 간단하게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 우선 포그에 이음새가 샜던 부분도 수정이 됐고요. 오늘 와서 다시 집어서 수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했던 건 뭐냐면, 저희가 이제 모주동이 있습니다. 저쪽 뒤에 모주동 단동 온실이 하나가 있는데, 그 단동 온실의 비닐이 한쪽이 찢겨진 상황이 있었거든요. 올 초에 단동 온실 비닐이 저 지금 묶어놓은 고정 그 비닐 상단에 그 비닐을 고정시키기 위해서 끈으로 이제 그 묶어져 있는데요. 그 비닐을 고정시키는 용도로 그 끈을 마무리 짓는 매듭이 좀 길게 매듭이 지었고, 그 매듭 지어진 긴 끈이 저 지금 롤바가 있는데, 그 지금 천장 비닐을 감아 올리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여기랑 마찬가지로 이렇게 비닐이 말리면서 이제 비닐이 거치는 구조인데, 끈이 길게 나와 있다 보니까 이 비닐에 같이 말려서 올라가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이 지금 파이프가 올라가지 못하고 올라가다 구부러지면서 결국에는 파이프가 터져버린, 그러면서 같이 비닐도 찢어졌던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수를 요청을 했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수를 했는데, 전체 전체 이렇게 동그랗게 돼 있었던 비닐을 반을 잘라 버려서 이쪽을 다시 보수를 했죠. 보수를 하면서 가운데 사철에 마찬가지로 비닐 패드에 사철에 그 비닐을 고정을 하게 됐는데, 사철로. 근데 그 끝부분 지금 제일 앞쪽하고 뒤쪽이 비닐이 잘못 끼워져서 울었습니다. 울다 보니까 비닐이 끼워져서 울었던 부분에 비가 오게 되면 빗물이 고이겠죠. 그래서 천정 쪽에 계속 빗물이 고여 있었던 부분도 있었고요. 그러면서 당연히 이끼도 끼고 먼지도 많이 끼고요. 그렇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비가 그쳐서 천정 비닐이 열 경우 천장 비닐이 열면서 그 구겨졌던 비닐이 당겨지게 되고요. 그 당겨지면서 거기에 고였던 물이 떨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게 바깥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지금 천장이 열리면서 물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게 다 안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지금 아무것도 없어서 모주가 없어서 지금은 뭐 크게 문제는 안 되지만, 이제 내년 봄에 모주 정식하고 나서 사용을 하게 되면은 저게 언제든지 비가 오고 나면 그 다음에 천장을 못 열었다가는 모주 쪽으로 빗물이 다 떨어지게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다시 하자보수를 요청을 했고, 이 부분도 토요일 이후에 작업 일정을 잡아가지고 이 부분도 다시 펴가지고 비닐을 맞춰주기로 했습니다. 우선 크게 보면은 이 정도의 하자보수였습니다. 자잘하게 그래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요 지금 급액 호수에 물이 새는 부분이라든지 뭐 찌꺼기가 막혔던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뭐 크게 뭐 지금 건들지도 않고 있고요. 그 다음에 원래는 저희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려고 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 노지육묘장이 있는데, 노지육묘장 바닥에 구배가 맞지 않아서 지금 노지육묘장 사이사이 골마다 물이 고이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끼가 끼면서 여름 내내 더욱 장마를 신고 작업을 했어야 하는 그런 부분이 생겼습니다. 당연히 이끼가 끼고 작업 불순물이 바닥에 고여 있으면 병에 대한 위험도 더 커지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말씀은 드렸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같이 해결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고요. 우선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형태로 유지보수에 대한 계획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가 지난 지 벌써 일주일이 돼가는 거겠죠. 지금이 벌써 화요일이고, 그렇다 보니까 사실상 지금 저희가 비가 계속 올지 안 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비가 만약에 토요일날 안 온다라고 하면 물이 또 어떻게 새는지 확인을 못하게 될 부분도 있을 거고요. 그렇게 될 경우는 어떻게 하자보수를 할지에 대한 계획은 아직까지 듣지 못했습니다. 근데 제가 걱정되는 부분은 한 가지 있습니다. 지금 오전에 와서 작업에 대한 내용을 확인했던 분은 지금 저희 시공사의 공동대표로 계신 분 한 분하고 이 하우스를 직접 시공했던 원청과 하청의 관계이겠죠. 본사와 그 다음에 시공팀의 관계인데, 본사에서도 오셨고, 그 다음에 실제 시공하셨던 분의 담당 소장님도 오셨습니다. 근데 실제 시공하셨던 담당 소장님이 만약에 하자보수를 또 한다라고 하면 그 하자가 제대로 될지, 하자가 제대로 보수가 될지, 저는 그게 약간 의문이 갑니다. 물론 시공했었던 팀이 하자보수까지 책임지는 게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을 했고, 여태까지 아직까지 제대로 된 하자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저희가 하자를 몇 번을 요청을 드렸을 때 그때마다 듣던 답변이 똑같았습니다. 제가 물을 아직 새는 걸 못 봤기 때문에 다음에 비가 와서 새면은 그때 와서 보고 다시 보겠다. 이 답변은 지금 제가 두세 번, 몇 번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답변은 오늘 또 들었고요. 그러다 보면 토요일날 와서 똑같이 마찬가지로 보고 뭐 어떻게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토요일에 비가 안 온다거나 비가 제대로 안 와서 조금밖에 안 와가지고, 아니면 제대로 뭐 누수가 확인 안 된다라고 하면 이 하자보수가 또 어떻게 될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기록을 남기겠지만요.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었고요. 제가 그리고 오늘 미팅을 하고 나서 가장 이해가 안 갔던 부분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시공을 했었던 본사의 대표님 분들한테는 다 죄송하다고 사과의 말씀을 들었고,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이 부분을 완벽하게 하자보수를 진행해 주시겠다 라는 답변까지 들었습니다. 근데 오늘 시공을 했던 담당 소장님은 오셔서 저희에게 이 시공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다 뭐 사과의 뭐 말이라든지 뭐 어떤 언급이 아예 없었고요. 오셔서 물은 셀 수 있다 맨날 하시던 얘기, 비닐과 피드에 구멍이 있으니 이건 물은 셀 수 있다, 비가 많이 오면 셀 수도 있다, 뭐 이런 소리의 답변을 계속 저는 듣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떤 하자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그 하자에 대해서 파악을 하기 전에 먼저 변명부터 하시는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는 저는 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저희가 이 요청을 드렸던 건 명백한 하자고, 그 하자에 대해서는 당연히 하자보수의 책임이 있겠죠. 근데 그 하자보수의 책임을 마치 괜히 하지 않아도 될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처럼 여기시는 거는 아닌가. 이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런 분한테 지금 하자 보수를 다시 또 맡기고, 이 부분을 또 오셔서 토요일 날은 또 그분 혼자서 오셔서 이걸 확인하신다고 하니, 과연 본사에서는 어떤 형태로 이거를 마무리 지으려고 하시는지 저는 조금 약간 의문이 갑니다. 책임지고 하자 보수를 해주신다는 분들이 과연 어떤 식으로 이거를 맡기시고 하실 건지 저는 좀 더 살펴봐야겠습니다. 하자보수라는 건 마찬가지로 시공과 마찬가지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시공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당연히 하자가 생기는 거고요. 그 하자가 생겼다는 것에 대해서는 원래 하자에 대한 부분에 대한 명백한 잘잘못을 따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시공업체가 책임을 지고 하자보수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단순한 단순 몇 천만 원짜리 몇 백만 원짜리 집도 아니고 이 4억이나 들어가는 큰 돈이 들어갔던, 억 단위에 들어갔던, 더군다나 후계농 자금으로 빚을 지고 지금 시공을 했던 곳인데, 그 시공했던 곳이 1년도 안 돼서 비가 샜던 거고, 비가 새는 것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아직까지 여기고 있는 그런 부분에서는 저는 좀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과연 이게 책임지고 진행되는 하자보수인지 조금 더 살펴봐야겠지만, 저 지금 원인으로 파악됐던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지금 수리가 된다라고 하는 거는 또 마찬가지로 비가 억수로 와가지고 물이 새는지를 또 확인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까지 저는 또 기다려야 될 거고요. 그때 돼서 만약에 또 문제가 발생을 하고 어디 한 곳이라도 물이 또 샌다라고 하면 저는 또 다시 하자보수를 요청을 해야 되는 거죠. 시공할 때부터 제대로 했다거나 구멍이 있으면 구멍이 생길 수 있다는 위험을 당연히 알고 있으면 그 구멍이 안 생기게끔 시공을 했었어야 되는 게 당연한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자보수에서 과연 얼마나 그 부분이 제대로 보수가 될지, 그리고 지금이 물이 안 새고 있지만 언젠가 또 다른 곳에서 또 똑같은 방식의 시공을 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당연히 또 물이 새겠죠. 이 부분은 몇 차례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패드에서는 패드에서는 당연히 다 물이 샌다라는 답변은 전 들었었던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얼마나 하자가 제대로 보수가 될지 저는 조금 의미를 갖고 있고, 오늘의 지금 확인 작업은 저로서는 당연히 만족스럽지 않은 그런 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또 일정이 미쳐진 것 외에는 사실상 크게 바뀐 게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배드지 자체도 아직까지 방법을 모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걸 어떻게 하자를 보수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방법을 못 찾았던 거고, 비닐에 누수가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저 부분에 누수가 있다라는 건 알고 있겠지만, 어떤 식으로 누수가 되고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그 다음에 시공을 어떤 형태로 하자 보수를 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아직까지 비확정입니다. 봐주겠다라는 얘기로 지금 계속 시간이 진행되고 딜레이되고 있는 건 아닌지 저는 약간 불안한 마음도 있네요. 날씨는 계속 날씨가 추워지고 비가 안 오고, 만약에 눈이 오거나 아니면 어쨌든 형태로 비닐에 문제가 생기거나 하게 될 경우에는, 재시공이 필요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결론적으로 오래 잡기는 못한다는 얘기고, 잡기가 끝나는 내년까지 또다시 미뤄지게 되겠죠. 이런 경우의 수는 저는 많이 봤습니다. 하자보수를 미루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원인에 대해서 제대로 좀 파악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원인을 찾기까지의 과정이 지지부진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하자보수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저는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